정시의 사주명리 제66강 오늘은 육식갑자의 34번째인 정유일에 난 사람 정유일주편입니다. 정화와 유금으로 이루어진 정유일주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지지와 그리고 음의 천간으로 이루어진 정유일주는 유금이 정화를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금의 지장간에서는 경금과 신금이 자리하고 있고, 경금은 정화를 보아서는 정제에 해당하면서 유금에서는 제왕지, 즉 12운성으로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금, 지장간에 있는 신금은 정화를 봐서 편재에 해당하고, 그리고 유금을 보면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정유일주의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의 정화는 앞에 있는 정화죠. 천간이죠. 정화는 병화를 제외한 모든 빛과 열을 나타내어서 냉광이, 그러니까 차가운 빛인 반딧불에서부터 전자등 요새는 지금 쉽게 말하면 LED 등을 이야기하죠. 다이오드인 LED 등을 이야기하는데, 전자등, 촛불, 그리고 형광등, 전등, 하롯불, 용광로 등의 맹렬한 열기까지를 나타내며, 또 유금은 유금이죠. 지제 유금은 종명고공으로서 종이 울리면은 계곡이 응답한다는 뜻으로서 울림을 나타내어서 사종, 즉 절에 있는 종을 나타냅니다. 유금은 절간에서 적은 종을 나타내는 것 사종이며, 또 한 가지는 또 칼을 의미합니다. 유금 현침인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일주는 촛대에 촛불을 켠 것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또 불을 켠 모습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서 선인을 기리는 모습이기도 하며, 또 종교의식의 모습으로서 종교와 관련하기도 합니다. 또 정유일주는 촛불이거나 아니면 가로등과 같아서 주위의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서 희생정신과 즉 봉사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유일주는 초저녁별의 물상으로서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으며 감성은 풍부하여서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정다감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정유일주는 현침살이기 때문에 예리한 사람입니다. 현침살이기 때문에 신금의 예리함을 나타내겠죠. 신금은 침을 나타내는 거죠. 예리한 사람. 그러나 정화인 음화의 부드러운 말솜씨로 상대를 편하게 하고, 대화에 무리가 없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주변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정유일주는 정편재가 혼재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경금인 정제와 그리고 지장간의 편재인 신금이 같이 있다는 거죠. 정편재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물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말이 많아도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편입니다. 정유일주는 유금과 현침으로서 깔끔하고 꼼꼼한 성질입니다. 칼과 침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작기에 여러가지 기능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 세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예술 방면인 조각에 칼과 그리고 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술 방면인 조각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또 정유일주는 장생에 놓이고 도화살로서
조금만 노력하여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써 적시적소에 전곡을 지르는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즉 정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도화의 인기는 더 높아지지만은 정유일주는 이박인 사람으로서 기가 얇았다는 거죠. 기가 얇은 사람으로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사람입니다. 또 정유일주의 정화는 고물의 정자죠. 한자로서 고물의 정자인데 고물에는 여러 가지 곡식을 끌어모으거나 펼치거나 하는데 주로 끌어모으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고물의 정입니다. 정화는 무엇이든 사물을 한 곳에 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여도 단일 품목으로 업을 벌리기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사업 아이템을 택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또 일반 생활용품을 판매하여도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며 음식점을 하여도 단일 품목이 아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쓰는 일간으로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일막론하고 자기 주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사람이 정화 일간을 쓰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유일주는 일주 자체가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일기의 일주는 즉 일주 자체가 천을기인이면은 일기라고 하는데 일기의 일주는 정해일주와 그리고 정유일주 그리고 계사, 계묘일주, 육식갑자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성이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일주는 정유일주와 계사일주 2개밖에 없습니다. 또 재성이 천을에 해당한다면 2개밖에 없는데 재성이 천을에 해당한다면 재성의 복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재성은 재물 재화를 뜻하여서 부자이며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처의 덕이 있는 사람이며 부친의 덕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부친과 배우자의 덕이 있고 재물이 있다는 것은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을 것입니다. 천을기인이 형충을 당하면서 파손되거나 아니면 사주 구성이 편협되어 있다면 부귀의 정도는 감퇴할 것이며 운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을기인은 보면은 천을기인은 갑 그리고 무, 경, 일간은 축미가 천을기인에 해당하고 병과 정, 일간은 해와 유가 천을기인에 해당하며 을목과 기토의 일간은 신과 자수가 천을에 해당하고 신일간일 경우에는 오와 인, 즉 인과 오화가 천을기인에 해당하며 인계수 일간은 묘와 그리고 사가 천을기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천을기인은 사주 내 어디에 자리하여도 천을기인은 성립하게 되고 또 육친에 따라서도 천을기인을 판별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비겁이 천을기인이면 형제의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식신이 천을기인이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재성이 천을기인이면 부유함으로 판단하고 관성이 천을기인이면 출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인성이 천을기인이면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분야에 천을기인으로 인하여서 발복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유일주의 사람이 연지가 인신사에 있는 사명지에서 났다면 즉
정유일주가 그리고 호랑이띠, 원숭이띠, 뱀띠, 그리고 돼지띠의 해에 났다면은 일지인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있기 때문에 파쇄살에 해당하여서 부부궁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파쇄살은 깨어지는 살이니까 부부궁이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또 정유일주는 지지가 천을 기인이면서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길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길성이 강하여서 배우자의 덕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궁이 일단 분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배우자의 그 덕을 또 논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사해, 즉 인신사해 삼행지에 난 사람은 또 유금이 파쇄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자오묘유, 쥐띠나, 그리고 또 말띠, 그리고 또 토끼띠나 또 닭띠 같은 경우에는 사가 있으면은 신음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가 신음살이면은 법적인 처벌과 투옥, 감금, 신체 징벌이나 전염병 등의 우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염려된다고 했고, 그리고 진술충미, 그리고 진술충미는 용띠나 그리고 개띠, 소띠나 그리고 양띠인 경우에는 이것을 백이살 혹은 기문이라 그래서, 이때에 있는 사람 축이 있다면 지지에 여기 나서 축이 있다면은 기문 혹은 백이살로서 일의 방해가 있어서 지체되거나 또 분리되거나 사람과의 사람과의 분리되거나 어떤 사건 사고 등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쇄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별이나 깨어짐, 상해 사고, 독극물 중독 등의 우환이 파쇄살에서는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이 경우와 같은 경우에 일주가 신이 왕하고 기인과 녹마가 있다면, 즉 근록이나 제왕이 있다면은 길격이 되어서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고관 대작이 되거나, 안 그러면 준수한 인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또 팔자에 이와 같이 사유축인데, 사유축 전부를 갖추게 된다면은 복덕수기격으로 빼어난 기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복덕수기격으로 빼어난 기명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금적살, 즉 파쇄살은 파쇄살의 유금이 묘지나 그리고 사지나 절지에 있었고, 또 백호나 양인살이나 공망이 같이 있다면 흉의는 더욱 커진다고 했습니다. 정유일주는 일간 정화응간이 지지 유금의 장생지에 있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장생지를 준 일간을 보면은 병인, 정유, 그리고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일주가, 즉 일지에 장생지를 깔은 일간과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인과 그리고 무인, 임신의 병인, 무인, 임신 일주와 같이 양간의 장생지는 일간이 통근이 되어서 뿌리를 두어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지만, 왜냐하면은 병인은 인 속에는 무, 병, 갑이라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이 있어서 일단 뿌리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고, 또 임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무토를 두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그 신금에는 신, 무, 임, 경이라는 간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뿌리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다고 했고, 그래 정유나
정유, 그리고 기유, 예, 계묘 같은 경우, 정유나 기유, 계모와 같은 음간은 양간의 장생지와 같이, 양간과 같이 장생지 통근되지 못하여서 힘이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에는 경금과 신금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가 없고, 여기는 화가 없고, 묘는 갑목과 을목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간의 경우에는 장생지를 두었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자리에 장생을 둔 것은 일단은 배우자의 덕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관과 같이 뿌리를 둔 것과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은 덕의 어떤 대소 크기가 조금 틀려지겠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여명의 경우에 육친인 관의 장생지를 놓은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이 또한 관의 장생을 깔아서 배우자의 덕을 논할 수 있는 일주들입니다. 보면은 갑자 일주, 갑자, 을사, 병신, 정묘, 무오, 기해, 그리고 경인 일주, 신유 일주, 그리고 임인 일주, 계유 일주, 전부 10가지가 되겠네요. 하나, 둘, 서인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관성을 보면은 장생지에 놓인 관성을 보면 갑자의 관성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이 자를 보면은 즉 장생지가 된다는 것이고, 을사는 경금이 관이 되겠는데, 경금이 사회에서는 장생이 되는 것이고, 또 병화는 임수가 관이죠. 남편인 관에 해당하면서 신을 보아서 장생, 그리고 정화는 개수를 보아서 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남편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또 묘를 보아서 장생이고, 무토인 경우는 을에 해당하면서 오를 보아서 장생, 기토인 경우에는 관이 갑목이면서 해를 보아서 장생, 그리고 경금인 경우에는 병인 관성을 보아서, 그러니까 편관을 보아서 인을 깔았으니까 장생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신유의 경우에는 정화인 편관을 보아서 유를 보니까 장생에 해당하고, 이민의 경우에는 편관이죠. 무토를 보아서 인에 해당하니까 무인에 해당하니까 장생이지. 그리고 또 기토는 또 유를 보아서 장생지에 해당하고, 그와 같습니다. 장생지는 또 후원성을 말합니다. 후원성을 말하면서 완전히 힘이 있는 것이죠. 후원성. 그러나 장생지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조금씩 하려는 습관과, 그리고 잘못을 하여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습관도 있습니다. 또 장생지는 때로는 자충우도라는 성향도 있고, 또 천방지축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애기 같은 어른의 성품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장생지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장생지를 놓은 사람인데, 그러나 장생지는 힘이 있는 자리이면서 또 후원성, 나를 또 살면서 일생 동안 나를 도우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정유일주는 일지가 편재입니다. 일지에 편재를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정유일주는 편재를 가진 사람으로서 유머 감각도 많은 편이며 외향적인 것으로서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대인관계의 폭도 넓은 사람입니다. 또 편재의 정유일주는 진중한 면이 있고, 또 간섭받고 지배받는 걸 싫어하여서 남에게 고용되기보다는 자기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유일주는
정편제의 모든 재성을 구비하여서 돈도 잘 벌면서 쓰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유의지의 일주의 단점은 유금인 치장간이 단일성으로 인해서 깨끗함이 지나쳐서 결벽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정유일주는 치장간의 현침의 영향으로서 현침을 이용한 잡기에 능한 사람이며 현침이기에 또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정유일주는 흉내를 내거나 모방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유일주는 문창성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문창의 양간은 일간의 장생지와 충이 되는 지지이고 또 은간은 장생지입니다. 병정하 외에는 일주의 식신이 문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목 양간인 경우에는 장생지와 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생지는 해인데 사해 충이 되는 지지가 문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장생지는 인이면서 인신충이 되는 지지가 문창에 해당하고 또 무토도 마찬가지죠. 네, 무인충 그리고 무인에서 인신충이며 그리고 경금도 장생지는 사이면서 사해충이 충되는 위치가 문창이며 그리고 일간 경우에도 임신이 즉 장생지이면서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창성입니다. 그리고 또 병정하 외에는 일간의 식신이 문창입니다. 병정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간의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양간이든 은간이든 전부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즉 문창성이 되겠습니다. 문창은 지혜와 재능이 학문과 예술계로 발달되어 있어서 학문적 성과와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문창성은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문창성은 신강한 일주를 좋아하고 형과 충되거나 혹은 공망을 끓이게 됩니다. 신약한 일주는 의지력이 약해서 문창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창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문창의 능력은 떨어집니다. 문창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창의 능력은 떨어집니다. 또 문창성은 일지에 있으면 힘이 가장 좋고 시나 혹은 월에 있으면은 일지 다음입니다. 그리고 문창은 천간을 바꿔서 보기도 하는데 천간으로 문창의 경우에는 간목은 식신은 그 다음에는 병화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을목은 정화, 그리고 병과 무토는 경금이 되겠고 그리고 정과 기토는 신이 되겠죠. 이 신이 잘못 표가 됐네요. 이 신금을 표시합니다. 신이 되겠고 경금의 경우에는 임수가 되겠고 신금의 경우에는 개수가 되고 임수는 또 간목이 되고 개수의 경우는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또 을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천간에도 식신의 개념을 본다는 것입니다. 문창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창성은 관과 인이 있어야 공직에 인연이 있고 공직을 할 수 있고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고 관인이 없으면 공직에 나갈 수가 힘들면서 그러나 사립과 인연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정유일주는 또 복성기인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성기인과 그리고 학당기인에도 정유일대는 해당합니다. 첫 번째, 복성기인은 수와 그리고 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대는 재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복성기인의 유무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성기인을 보면은 일관이
갑일간일 경우에 복성기인은 인의 인목에 해당하고 을은 축이며 그리고 병은 자수, 정화는 그리고 유금이고 무토는 신금 그리고 기토는 미토가 복성기인에 해당하며 경금은 오화 그리고 신금은 사화 그리고 임수는 진에서 복성기인이며 그리고 개수는 묘에서 복성기인이면서 또 학당기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복성기인과 학당기인을 겸하고 있는 것은 또 정화가 있겠죠. 정화는 복성기인과 그리고 학당기인을 위해서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의 학당기인은 해수 그리고 을목은 오 그리고 병화는 인성입니다. 인목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역시 병화와 같이 인목이며 그리고 기토는 정화와 같이 유금이며 그리고 경금은 사에서 그리고 신금은 자에서 임수는 신에서 각각 학당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인별로 특징을 보면은 복성기인은 연주가 복성이면은 조상의 음덕과 유복한 나의 어린 생활을 나타내고 어릴 때 그러니까 유복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월주가 복성기인이면은 부모의 도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일주가 복성기인이면은 가장 좋은데 자수성각하여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가 복성기인이면은 말년의 건강과 복을 의미하면서도 자식의 복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술해에는 천문살이기 때문에 복성기인이 없습니다. 술해는 복성기인이 없지요. 그리고 학당기인은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장생지이면서 장생지이기 때문에 총명하고 학문을 학당이니까 학당기인은 학교가 나의 집이라는 뜻이죠. 뜻이기 때문에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가와 또 교육자의 자질이 많은 것입니다. 학당은 신강한 것을 좋아하고 또 합을 좋아합니다. 신강한 일주를 좋아하고 합을 좋아하게 하고 또 신약한 경우와 형충을 피합니다. 형충이 되면 작용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학당은 지성이 돋보이고 교육자 특히 교육자가 길하며 흉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학당기인이 있으면 흉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정유일주는 복성기인과 그리고 문창기인 그리고 학당기인 그리고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 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태극기인을 보면은 태극기인은 특히 시작과 마칠 때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과 마칠 때. 왜냐하면 태극이 원래 시작과 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생년으로 그렇게 띠를 보기도 하고 일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 태극기인을 보면은 갑을인 경우에는 갑과 을목인 경우 일간인 경우에는 자오 그리고 또 자오 그리고 화기인 경우 병정화 화기의 일간인 경우에는 묘유가 태극기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무토는 진술 기토는 충미가 태극기인에 해당하며 그리고 경신 금인 경우에는 인과 해가 태극기인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또 인계수는 임수와 계수는 신과 또 사화가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태극기인의 성정을 보면은 태극기인은 타고난 복이 많아서 사고나 질병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또 타인의 덕을 많이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입신양명하여서 단체의 리더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천을기인과 같이 형이 되거나
충되거나 아니면은 사절에 놓이거나 공망이 되면은 기람은 사라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일주의 재성은 돈에 관련한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현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또 정유일주는 재성이 녹왕지에 자하고 있기 때문에 녹왕자생궁으로 대보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정유일주가 토의 식신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면 식신생재로서 사업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생재 하면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그런 대로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유일주가 명식 내에 술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술이 오면은 유술의 해가 되는데, 이 해를 또 다른 호칭으로서 상천살이라고 하여서 살성이 강한 조합이 됩니다. 상천살은 서로를 뚫어버리고 그어버린다는 것인데, 이는 육친지해의 파열음과 숨이 막힐 듯한 대인관계로서 갈라짐을 나타내고 서로가 무언중에 살기를 가지면서 쳐다보는 천시하는,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살로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상천살은 묘와 진 그리고 유술 두 가지가 가장 강하며 잠이, 추고, 그리고 인사, 그리고 신해도 상천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원진살과 기문간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유술 상천의 조합에서는 토생금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술은 침을 가진 상천이며 묘지는 곡각으로 상천이 살입니다. 그리하여서 상천살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천을 풀어주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대강실 같은 훌륭한 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유일주는 묘유술 중의 하나의 자로서 철새개금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철새개금은 쇠사슬을 열어주는 개념의 글자로서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풀어주고 해결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으로 해결하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물인 돈이나 부동산 등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며, 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픔을 치료하고 낫게 하여 주는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철새개금의 자를 가지면은 의사나 법관, 카운셀러, 그리고 역학자, 멘토, 교육자, 간호사 등 활인업에 해당하는 직업과 인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새개금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2개 이상이면 더욱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묘유술은 천간으로는 을과 신과 무에 해당하여서 동조할 경우에는 철새개금의 직업과 더욱 가까워지고, 특히 사명살과 양인이 함께 하면은 어려지게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묘유술이 철새개금의 힘을 가지는 것은, 묘는 일출의 시간이고 또 유는 일몰의 시간으로서 음양을 조절하는 술수를 부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연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정유일주의 명식 내에 인목의 자가 있거나 운에서 자가 와서 인유를 형성하게 된다면 원진살이 됩니다. 원진살은 자미원진, 축오원진, 진해, 그리고 유인, 술사, 신묘의 조합이 원진살의 조합입니다. 원진살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화하고 이별하게 되고 또 억울함이 있고 우울증이 작용하게 됩니다. 원진과 기문은 자미와 유인의 경우에만 상호 변경된 조합을 가지며 나머지는 원진 기문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자미일 경우에는 원진이지만 기문일 경우는 자가 유를 만나고 또 미가 유를 만날 때는 기문 관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월일지가 원진 기문이면 성격이 mon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서 종종 타인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재성도 있어서 과학자, 예술가, 작가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원진 기문이 재성에 해당하면서 일과 시에 위치하면 있으면은 부부간 사랑과 정의, 예정의 마찰이 심해집니다. 원진 기문이 있는 경우에 활인업을 택한다면은 작용이 감소해지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미 원진은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을 잘 느끼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오 원진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움에서 오는 장애이며 인유 원진은 그러니까 호랑이와 유, 닭이죠. 두 관계의 원진살은 고독과 외로움의 벌려서 강한 신념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 금이 많으면 검다하면 사람이 폭력적일 수 있고 토가 많다면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묘원진은 상대를 말로서 괴롭히기 쉽고 이 경우에 금이 많으면 선민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심하게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묘원진과 기문에 토가 많으면 머리가 있어서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은 사람은 약은 사람입니다. 또 진의 원진은 공상으로 종교와 연관하게 되고 종교와 인연이 있게 되고 술의 원진살은 매너와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금이 많으면 사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의 명식에 병화인 급제가 있으면 정화의 빛이 탈광될 우려가 있으며 이 탈광 현상은 정화인 나보다 더 강한 병화의 세력을 나타내어서 자칫하면은 정화인 내가 무엇을 해도 나의 정화인 빛이 빛나지 않고 병화에 갈려서 제2인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인자라는 것은 부회장이나 부수석이나 부반장 등 항상 부자가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말하면서 여자로서는 세컨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일주에 화기가 너무 강하다면은 유금이 높거나 무뎌져서 정유일주가 정이 너무 강하다면은 유금이 높거나 일단 칼의 경우는 칼의 날이 무뎌져서 세상살이에 뒤처진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정유와 정해일생은 정유일과 정해일에 난 사람은 약이라 하여서 밤에 태어남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해시와 그리고 자시의 태어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묘와 계사일생은 일어난 사람은 축이라 하여서 낮에 태어남을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와 오시의 태어남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정유일생은 제자 호명으로서 죄를 깔고 있는 호명이라는 것,
호명으로서 일생 동안 재물이 마르지 않지만은 그 대신 지출도 많아서 많이 모으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유축을 이루면은 그러니까 정유일주에 유를 기준으로 해서 사워의 글자와 좌의 글자와 축의 글자가 있어서 사유축을 이룬다면은 도박이나 투기에 빠지기 쉽다고 기록하기도 하고 있고, 또 사유축을 전부 갖추면은 복덕 수기격으로서 빼어난 기명이라고 기록한 저작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댓글을 부탁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댓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역은 이와 같이 실제적인 예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유일주는 어둠을 밝히는 불로서 나의 이익보다 남에게 먼저 베풀어야 복이 많아지고 또 그 복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내가 죽도록 일하고 돈은 남이 쓰는 꼴이 되어서 여기에도 적절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정유일주에 유가 겹쳐 있거나 유의 운이 온다면은 유유의 자형살이 형성됩니다. 유유의 자형살의 유는 도화로서 이성과의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는 강한 금의 왕제이며 숙살지기로서 칼로 인한 흉이나 기계 금속으로 인한 상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는 사종이기 때문에 평생 고독을 즐기기도 하며, 또 유는 자형이 여성의 자궁이나 가슴과 비슷한 글자로서 산부인과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유유자형설이 좋게 작용하면은 카리스마를 내뿜는 연예인 등 인기 관련 직업과 인연하기도 하지만은 수술이나 마취 등 의료 생명 관련 직업과 인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유자형살이 나쁘게 작용한다면은 이별이 오게 되고, 또 분리도 오고, 그리고 또 어처증이나 어부증,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상해 자상, 그리고 성형의 부작용 등 여성 질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는 지지에 재성문을 깔고 있기에 기본적인 제복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명으로는 제복을 깔고 깔끔한 명식의 사주로 봅니다. 부부가 모두 지지에 재성을 놓았다면 돈 관리를 서로 하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남자의 재성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 관리는 여자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정유일주가 남명인 경우에 정유생은 필요 이상으로 재성을 밝히고 여자를 밝힌다는 거죠. 재성을 밝히고 바람기가 다분하지만은 가정을 깨는 일은 드물며 처에게는 공처가이며 예처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일주는 남녀 공이 초혼에 이별하는 분이 많으며 초혼에 깨어져서 이별하는 분이 많으며 초혼에 실패하여도 재혼하여 행복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유일주의 직업으로는 돈과 관련한 직업으로서, 왜냐하면 일지가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 그리고 회계, 금전, 대부 등과 연관이 있고 직업이 연관성이 있고, 또 유금에서는 신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침을 이용해서는 또 미용 등 섬세한 분야의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문학이나 예술, 예능, 그리고 연예계 등과 어울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교육계나 봉사직, 종교와도 인연할 수 있으나 정유일주는 한 가지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의 변화는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정유일주는 갑진, 병진, 임진, 을사일주와는 해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묘, 기묘, 신묘, 신묘와 계묘일주와는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서 해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사와 계사, 일주와는 다툼이 있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투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는 심장과 소장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토혈과 또 치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년에는 묘유충으로 인하여서 정신건강과 골절이 우려되고 또 자년에는 자유파로서 수술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66강 육식갑자의 34번째인 정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유일주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7강은 무술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